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가끔 유튜브에 가난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다큐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영상들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서민들은 열심히 사는데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잘못된 국가 시스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민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과연 서민들이 가난한 이유가 단지 국가 시스템 때문일까요? 각 영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 영상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재테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다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삶을 사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와 반대되는 마인드를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영상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대 아주머니는 지하철역 청소부로 새벽부터 일하고 퇴근 후 부업으로 하루 종일 봉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시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월급은 118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 꿈도 못 꾸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댓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하며 아주머니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이유는 아주머니 잘못이 아닌 정부 시스템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머니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정부 시스템보다 본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 잘못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일입니다. 시급이 낮은 청소부 일과 부업으로 종이 봉투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식당 일이라든지 시급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써주는 데가 없다고요? 그럼 두 번째 잘못은 젊었을 때 왜 돈을 많이 안 벌었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최저임금 이상 시급을 주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알뜰히 저축했다면 지금 60대처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한 것은 일만 하고 투자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저 아주머니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젊었을 때부터 투자하셨더라면 경제 호황기를 누렸던 분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가난하게 사시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그 원인은 정부가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저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영상은 마트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섯 식구의 외벌이의 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기는 한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이 원인은 낮은 최저임금 때문이라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면 삶이 나아질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를 많이 올려줘야 정당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대로 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경제적으로 힘든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딸을 3명씩이나 낳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3명을 낳기 전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 거를 예상하고 그걸 선택했다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가치관의 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후회를 할 거였으면 낳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딸들도 이제 다 컸는데 아내는 일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와이프가 같이 일하는 것이 힘든 경제적 상황을 탈출하는 가장 빠른 길인데 그것을 모르고 가난한 원인을 엉뚱한 곳에 찾는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장 단기간에는 월급이 올라서 좋겠지만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사장들은 사람 수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인가? 그때 최저임금 엄청 올리고 나서 알바생 수는 줄고 물가도 엄청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노동의 소득만 생각하고 있지 투자의 소득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일찍이 했었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사는 것만이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에서 부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영상은 빚 대출의 성향에 대한 영상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빚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자금 대출 2,500만 원을 일으켜 빚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3년간 이자 낸 것 합해 총 4천만 원을 갚았는데, 갚았을 때는 기분은 좋았지만 자기는 이제서야 영원부터 시작하는 거라 착잡한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금은 직장에서 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4천만 원 대출을 13년 동안 갚은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기간이 길면 내야 하는 이자도 많을 뿐더러 한 달에 25만 원밖에 저축하지 않은 건데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엔 저축률이 너무 낮습니다. 다른 여성분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 빚을 내었다고 하고, 어떤 아저씨는 빚을 이용하여 집을 장만하여 거주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사기 위해 빚을 낸 것은 좋은 빚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떨어지는 소비재이기 때문이죠. 반면 집을 장만하기 위해 빚을 낸 것은 좋은 빚입니다.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좋은 빚과 나쁜 빚의 차이점은 빚으로 산 것이 소비재이냐 자산이냐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좋은 빚을 발생시켜 자산을 사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산이어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그때 빚은 나쁜 빚이기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래서 자기가 매달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빚을 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좋은 점만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점을 얻으려면 리스크라는 안 좋은 점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저런 리스크를 1도 지기 싫다고 하면 그냥 평생 안전하게 서민처럼 살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평생 서민처럼 사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소비재보다 자산을 사는데 저축한 목돈과 빚을 사용하여 가난한 서민의 삶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위 영상에 나오신 분들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해야 하는 행동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소득을 높여라. 저축률을 높이고 나쁜 빚을 발생시키지 마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빚을 이용해라 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저 3가지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투자를 잘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실천하셔서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